나는 원효라 하오. 세상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본성은 얼굴빛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었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요. 그 사람의 내면을 잉수거울이라 하겠지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말하는 말버릇은 곧 마음의 습관을 드러내오. 누군가는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여 주위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또 누군가는 부정과 불평으로 시작해 주변의 기운마저 무겁게 만드는 것이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수행의 맑음이 탁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진 경험을 한 적이 있소. 그때 알았지요. 언어는 곧 인연을 맺는 씨앗이며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와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특히 내가 주목한 것은 무엇을 듣든 먼저 하지만 결 아니야 하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이들이었소.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이 닫혀 있다는 증거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반복되면 주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끊기고 배움도 사라지고 결국 관계마저 시들어가게 되지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진정한 지혜는 남의 말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라. 옳다 그르다를 재기 전에 그렇구나 하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넓히고 타인의 마음을 여는 이가 되어, 반대로 항상 부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인연과 기회를 잃게 되는 법이요. 혹여 그대 곁에 늘 부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성심껏 대화해 보시오. 그러나 거듭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너무 깊이 얽히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요.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라 하겠지요. 나는 이렇게 믿소. 겸허히 듣고 열린 귀를 지닌 이는 자연스레 사람과 복이 모이게 된다. 부정의 말은 벽을 쌓고 긍정의 말은 다리를 놓는다. 그대가 어떤 다리를 놓고 싶은지는 그대의 입술 끝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오. 책임을 피하는 말버릇은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독이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보아왔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기를 두려워하여 늘 모호한 말로 자신을 감추었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지금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언뜻 들으면 예의 바른 대답 같지만 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소. 사람은 분명한 말에서 신뢰를 느끼요.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처럼 분명히 말하는 이는 믿음을 얻지만 늘 흐리게 답하는 이는 점점 주위로부터 외면당하지요. 내가 수행의 길에서 만난 한 학인도 그랬소. 언제나 곧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며 결정을 미루더이다. 결국 그와 함께하던 이들은 더 이상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말은 힘을 잃어버렸소. 말이란 곧 서약이요.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 신뢰가 되거나 의심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말이 수표와 같다고 보았소. 날짜와 내용이 분명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요. 모호한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방편일 뿐이고 그것이 쌓이면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혹시 그대 주위에도 늘 곧 연락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식으로 말만 반복하는 이가 있지 않소?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마저도 피해간다면 그 인연을 깊이 붙잡을 필요는 없어.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지혜요.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성장을 낳는 씨앗이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순간 자신 안의 힘이 길러지고 주인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오. 그러니 그대는 흐린 말로 도망치지 말고 분명한 언어로 마음을 내보이시오. 그것이 그대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인연을 깊게 하는 길이 될 것이오. 험담과 악담은 겉으로는 가볍게 흘려보내는 말 같지만 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이요. 누군가는 그저 농담일 뿐이다, 잠시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일 뿐이다 라 변명하지만 들은 이는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게 되지요. 나는 수행의 길에서 여러 번 이와 같은 말을 접하며 깨달았소. 남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길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모임이 있을 때 종종 대화의 시작은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데서 비롯되어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말로 가볍게 웃음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항상 무거운 공기가 남습니다. 들은 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오. 언젠가 나도 저들의 입에 오르내리겠구나. 그 순간 이미 신뢰는 끊어지고 마음은 닫혀버리는 것이요. 내가 함께 수행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소. 한 제자가 늘 다른 이의 허물을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주변의 학인들은 웃는 척했지만 점차 그와 거리를 두었소. 심지어 그 자신도 외로움을 호소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혀끝이 그 인연을 잘라버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를 보며 나는 확실히 알았소.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깊다는 것을. 만약 그대 곁에 늘 남을 흉보는 이가 있다면 두 가지 길이 있소. 하나는 화제를 슬며시 돌려 대화를 다른 쪽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지 않겠소. 라 하거나 그보다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보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흐름은 차츰 가벼워지고 악담의 불길은 꺼지게 되어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요.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이라도 끝내 변하지 않는 독한 말과 오래 머무르면 자신의 마음까지 탁해지는 법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험담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신뢰와 인연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칭찬은 때로 어색하게 들리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맑게 한다. 웃음은 사람을 살리고 조롱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든다. 그 차이를 아는 자만이 오래도록 맑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소. 그러니 그대여,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오. 말이란 결국 마음의 그림자이니 허물이 담긴 말은 자기 마음의 탁함을 드러낼 뿐이오. 혀끝을 삼가고 맑은 마음을 기르는 이만이 세상을 밝히고 인연을 깊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오. 남을 탓하는 말버릇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독이요. 상사가 잘못해서 그렇다. 배우자가 문제라서 그렇다. 부모가 제대로 길러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은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나 실상은 자기 삶을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소. 나는 수행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는 결국 성장을 얻었고 늘 남 탓만 하는 이는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마침내 지쳐버렸지요. 남을 탓한다는 것은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듯 보이나 동시에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오. 한 번은 함께 공부하던 제자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는 곧바로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더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말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소. 신뢰는 사라지고 기회도 함께 사라진 것이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자기 몫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오.
내가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먼저 확인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런 성찰이 쌓여 비로소 도가 열리고 관계가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남을 탓하는 말은 그 성찰의 길을 스스로 끊는 칼날이요. 혹시 그대 곁에도 늘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라며 말하는 이가 있지 않소? 그럴 때는 깊이 엮이지 마시오. 아무리 마음을 다해 도우려 해도 그는 결국 또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오. 그대가 잘못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탓이 그대에게 돌아오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오. 나는 이렇게 믿소.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변화와 성장이 열리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몫을 먼저 살피시오. 그대가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움직이고 인연은 깊어지며 복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오. 사람을 조건으로만 평가하는 말버릇은 인연을 메마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요. 그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는 이들이 있어. 언뜻 보면 정보에 불과하지만 실은 상대를 한낱 숫자와 이익으로만 재단하는 말이요.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재산으로 온전히 가늠할 수 없소. 마음의 깊이, 삶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향한 자비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이요. 나는 수행의 길에서 수많은 학인을 보아왔소. 학문적 배경이 화려한 이도 있었고 아무런 이름 없는 이도 있었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이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꾸준히 정진한 자였소. 사람을 조건으로만 바라보는 이 곁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오. 늘 평가받는 느낌에 지쳐 결국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지요. 웃음을 지어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오.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며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는 자라나지 않소. 내가 본 한학인은 언제나 동료들을 비교하며 말하곤 했소. 저 사람은 학문적 성과가 부족하다. 저 사람은 집안이 보잘것없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던 이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소. 결국 그는 홀로 남았고 그가 중시하던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지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본 탓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인연의 힘을 잃은 것이요. 혹시 그대 곁한테도 늘 그 사람은 쓸모 있는가 없는가만 묻는 이가 있지 않소. 그런 이와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자신 또한 알게 모르게 조건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조차 조건으로만 평가하며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지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나는 이렇게 믿소. 사람을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는 이가 결국 존중받는다. 남을 위에 올릴 줄 아는 이가 자신도 위로 올려짐을 받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대여, 남을 평가하기보다 함께하는 순간을 귀히 여기고 조건보다 마음을 보시오. 그것이 인연을 맑히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요. 피해자 의식에 젖은 말버릇은 사람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고 주위까지 지치게 하는 독이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은 늘 내게 불공평하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하소연 같지만 실은 자기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요. 나는 수행의 길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럿 보았소. 처음에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소. 그들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규정하는 습관이었소.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책임도 내려놓고 변화의 가능성도
잃어버린 것이지요. 하나기니 늘 이렇게 말하곤 하겠소.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건 주변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정진하지 못하는 건 시대가 혼란해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발걸음은 스스로 멈추고 있었소. 마침내 그는 남들이 떠올릴 때마다 늘 불평만 하는 자로 기억되었고 진정한 벗은 곁을 떠나버렸소. 피해자 의식은 일종의 안락한 자리와 같소. 그곳에 머물면 당장의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편안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편안함은 독과 같아 조금씩 의지를 마비시키고 마음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마치 따뜻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도 같소. 혹시 그대 곁에도 늘 내가 제일 불행하다는 사람 있지 않소? 처음엔 동정심으로 귀 기울이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결국은 멀어지고 싶어지지 않소.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왜냐하면 피해자 말버릇은 듣는 이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습관이 자신에게 옮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불평의 말에 오래 머무르면 자신도 어느새 왜 나만을 입에 올리게 되지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질문을 바꾸어야 하오. 왜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말이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믿소. 자기 이야기를 바꿀 줄 아는 자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피해자의 말은 과거를 붙잡지만 책임의 말은 미래를 연다. 그러니 그대여, 불평으로 스스로를 묶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선택하시오.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과 새로운 인연을 열어줄 것이오. 모욕과 욕설이 담긴 말버릇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베는 칼날이요. 쓸모없는 놈.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은 그 순간 상대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하지요. 나는 수행 중 여러 차례 이런 언어가 불러오는 폐해를 보았소. 어떤 이는 자신은 단순히 훈계한다고 여겼지만 듣는 이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상처를 남겼소. 특히 어린 제자나 지위가 낮은 이는 더욱 그 말에 무너져 자신을 믿는 힘마저 잃어버렸지요. 말하는 이는 잠시 우월감을 느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침묵과 두려움뿐이었소. 욕설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자라지 않소.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닫고 생각을 숨기며 마음을 가려버리게 되지요. 마치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갇힌 방처럼 공기는 무거워지고 그곳에는 아무런 배움도 아무런 성장도 없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거친 말을 하면 자식은 용기를 잃고 침묵하게 되며 그 마음은 세상과의 연결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소. 큰 목소리와 거친 말이 곧 힘이 되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힘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법이지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 바라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가 오히려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혹시 그대 곁에도 늘 남을 깎아내리는 이가 있다면 오래 머물 필요는 없소. 그런 말은 듣는 순간부터 마음을 해치고 보이지 않는 흉터를 남기지요.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요. 나는 이렇게 믿소. 권위는 휘두를수록 가벼워지고 존중은 나눌수록 무거워진다. 그대가 자신의 말을 무겁게 하고 싶다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마음을 낮추고 욕설 대신 존중의 말을 택하시오. 그것이 곧 그대와 인연을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오. 비관과 부정으로 가득 찬 말버릇은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꽃을 꺾어버리는 행위와 같소.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시도해도 소용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자신만 갇히게 할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오. 나는 수행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소.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곧바로 그건 실패할 거다 라고 잘라 말하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그것이 현실적 조언이라 믿었지만 실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래를 닫아버린 것이었소. 그 옆에 있던 이들은 점차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 모임에는 침묵만 남았소. 부정의 말은 곧 마음의 브레이크요.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을 스스로 눌러 꺼버리는 것이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말이 옆 사람의 마음에도 옮겨간다는 것이요. 한 사람이 불가능하다라 말하면 다른 이도 그럴지도 모른다라며 스스로의 용기를 줄여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부정의 기운은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러하오. 불가능하다는 말보다 위험한 것은 가능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음이요. 수행에서도 처음에는 모두 서툴고 넘어지지만 꾸준히 발을 떼는 자만이 끝내 길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안 된다는 말은 그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독이요. 혹시 그대 곁에도 늘 그건 무리다 라며 시도조차 꺾는 이가 있지 않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해보시오. 먼저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곧 배움이 될 것이다.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되어 나는 이렇게 믿소. 준비한 자만이 결국 어찌 되었든 해낼 수 있다는 길을 찾게 된다. 그러니 그대는 부정의 말을 버리고 가능성을 여는 말을 선택하시오. 그것이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는 씨앗이 될 것이요. 앞서 내가 말한 8가지 말버릇은 서로 달라 보이나 그 뿌리는 하나요. 마음속의 어둠이 언어로 흘러나온 것이라 하겠지요. 부정으로 시작하는 말, 책임을 피하는 말, 험담과 남탓, 조건으로 사람을 재는 말, 피해자 의식에 젖은 말, 모욕과 욕설, 그리고 어차피 안 된다는 부정의 말까지. 모두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연을 멀어지게 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요.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요. 마음의 빛과 그림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취요. 동시에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힘이지요. 그러니 부정과 탓, 조롱과 욕설로 물든 말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럽히는 동시에 듣는 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요. 결국 그 결과는 고립과 메마름 그리고 후회로 이어지게 되지요. 내가 수행의 길에서 오래도록 깨달은 바는 말이 곧 삶을 짓는 벽돌이라는 것이요. 어떤 말을 쌓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의 집은 달라지요. 부정과 원망으로 싸우면 그 집은 곧 무너지고 긍정과 자비로 싸우면 그 집은 굳건히 서게 되지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언어는 마음을 담고 마음은 언어를 따라가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 인연과 운명이 되어 그러므로 말버릇은 곧 인생버릇이 되는 것이요. 혹시 그대가 지금껏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돌아보시오. 그 말들이 그대를 어떤 길로 이끌고 있었는지, 그대의 인연을 맑게 했는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렸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씨앗을 바꾸어야 하오.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어둠이 아닌 빛이 되도록, 원망이 아닌 자비가 되도록 다스려야 하오. 나는 이렇게 믿소. 말이 곧 업예을 짓고 업은 다시 그대의 삶을 짓는다. 말은 작지만 그 힘은 크고 깊다. 그러니 그대여, 언어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어떤 씨앗을 심을지 자각하며 살아가시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살리며 운명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오.
나쁜 말버릇을 버리고 좋은 말로 바꾸는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소. 마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선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언어가 곧 마음을 길들이고 그 마음이 다시 언어를 길러내니 혀끝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요. 예를 들어 보겠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무심코 예와 하지만이라고 내뱉는 습관이 있다면 그 대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시오. 부정은 벽을 만들지만 긍정은 다리를 놓는 법이지요. 또 책임을 피하려는 습관적 대답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 내일 저녁까지 답하겠습니다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순간 신뢰는 저절로 쌓이게 되어 험담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오. 내가 이 말을 해서 무엇이 남겠는가?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침묵이 곧 자비요. 침묵이 곧 지혜요. 침묵은 허무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 되지요. 피해자 의식에 젖어 왜 나만을 입에 올릴 때는 곧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꾸어 보시오. 이 한마디 변화가 그대의 삶을 정지해서 움직임으로 이끌 것이오. 욕설이 입술에 오를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대신 존중의 말을 택해 보시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 대신 이 부분은 함께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면 상대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에서 어차피 안 된다라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 말하는 것이오. 이 작은 말의 전환이 새로운 길을 열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살리는 불씨가 되어 나는 이렇게 믿소. 조이운 말버릇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길러지는 것이요. 작은 순간에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택하는 것이 쌓여 그대의 인생을 맑게 빚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입술에 오르는 한마디를 살펴 빛을 심는 말로 바꾸어 보시오. 그것이 곧 그대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요. 말버릇을 바꾸는 힘이 얼마나 큰지 나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았소. 오래전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입만 열면 저는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려 애썼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연습을 권했소. 앞으로는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보라.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소. 못합니다라 하던 자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로 바뀌자 주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지요. 모두가 그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고 작은 기회들이 그의 앞에 열리게 되었소.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소. 이처럼 말은 씨앗이요. 나는 안 된다는 말은 뿌리 내리지도 못한 채 말라 죽는 씨앗과 같지만 한번 해보자 는 말은 작은 틈새에서도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소.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러하오.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오. 또 다른 경험도 있어. 한벗은 늘 남의 허물을 말하곤 했는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일렀소. 남의 잘못을 말하는 대신 그대가 배운 점을 나누어 보라.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으나 점차 남의 허물 대신 자신의 배움을 말하기 시작했소. 그러자 주위의 공기도 달라졌고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지요. 그 역시 남을 말하는 것보다
내 성찰을 말하는 것이 훨씬 가볍고 자유롭다에는 깨달음을 얻었소. 나는 이렇게 믿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큰 가르침이 아니라 작은 말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어제까지의 습관을 버리고 오늘 한마디를 새롭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도타오의 시작이요. 그러니 그대여, 삶이 답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은 나를 가두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여는 말인가? 그 물음 하나가 그대의 길을 바꿀 것이오. 말을 다스리는 훈련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대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수행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늘 3가지 연습을 권했소. 첫째, 하루 동안 자신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을 기록해 보라는 것이오. 나는 안 된다, 귀찮다, 나중에 하겠다 같은 말들이 얼마나 자주 입술에 오르는지 적어보면 그대도 놀랄 것이오. 기록하는 순간 무심히 흘려보내던 말이 의식 위로 떠오르고 그제야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둘째, 부정적인 말을 발견하면 즉시 바꾸어 말해보라는 것이오. 이를테면 못하겠다는 말을 아직 서툴다로 바꾸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볼 가치는 있다로 고쳐보는 것이오. 이처럼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 흐린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의식이 서서히 맑아지는 것이지요. 셋째,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훈련이요. 나는 이를 한 호흡의 지혜라 불렀소.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말이 입술 끝에 오르려 할 때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살피는 것이요. 이 짧은 순간이 거친 말을 막고 더 맑은 대안을 찾게 하지요. 실제로 나는 이 훈련으로 수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소. 순간의 멈춤이 평생의 상처를 막아준 것이지요. 혹시 그대가 이런 훈련이 과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소. 그러나 나는 확신하오. 작은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짧은 침묵이 평화를 지키며 작은 기록이 큰 성찰을 낳는다. 삶은 거대한 사건보다도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나는 이렇게 믿소. 그대가 말의 습관을 바꾸려 노력할 때 그대 곁의 사람들도 서서히 변한다. 맑은 언어는 주위의 마음을 밝히고 그 언어의 힘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연습을 시작하시오.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그대의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오. 말버릇을 다스리는 일은 단지 아름다운 언어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오. 그것은 곧 삶을 다스리고 인연을 지키며 자신의 업을 밝히는 길이오.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만들며 그 인연이 곧 운명을 짓는다. 그러니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말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대장정이라 할 수 있소. 나는 이렇게 깨달았소. 우리가 늘 무심코 쓰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쌓여 숲이 되듯 삶도 그 언어가 쌓여 이루어진다. 원망과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고립과 후회의 숲이 자라나고 자비와 신뢰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와 희망의 숲이 자라난다. 그대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오. 그저 스스로의 입술을 살피며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벗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조차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할 수 있다를 선택하고 너 때문이야 대신 내가 해보겠다를 선택하는 것이오. 이 단순한 실천이 그대의 삶을 점차 맑히고 주위의 공기를 달라지게 할 것이오. 혹시 그대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소. 그러나 이제 알았을 것이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업을 짓는 행위이며
삶을 짓는 힘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업을 지으시오. 자비의 업, 희망의 업, 신뢰의 업을 언어로 시작하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소.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삶을 비춘다. 그러니 거울에 어둠을 들이우지 말고 빛을 비추시오. 그대가 빛을 말할 때 삶 또한 빛으로 채워질 것이오.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오. 나는 어떤 언어로 나의 삶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언어로 내 곁의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 물음에 자비로운 답을 내릴 수 있다면 그대의 길은 이미 다오 위에 서 있는 것이오. 나는 오랜 세월 수행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나 자신의 말을 살피며 살아왔소. 그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한마디 말이 인연을 짓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는 사실이었소.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마디는 그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오. 내가 가까이서 보았던 한 제자는 늘 거친 말과 비관적인 말만을 입에 올렸소. 나는 못해. 세상은 불공평해. 다 소용없다. 그는 자신이 그저 솔직하게 말한다고 여겼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지쳐 떠나갔고 그 자신은 외로움 속에 갇혀버렸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을 짓는 행위라는 것을. 반대로 또 다른 제자는 늘 괜찮다, 해보겠다, 같이 해보자 와 같은 말을 입에 올렸소. 그는 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 말은 자신에게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나누었소. 사람들은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의 인연은 더욱 단단히 이어졌지요. 그의 말이 곧 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이요. 나는 이렇게 믿소. 언어는 순간에 흘러가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그대가 오늘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모여 결국 그대의 운명을 이룬다. 그러니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오. 내가 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시오.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 돌아보시오. 그 작은 멈춤이 그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오. 나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어오며 단지 교훈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 삶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에 담아간다면 언젠가 그대의 길이 조금 더 밝아질 것이라 믿소. 이제 나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소. 나는 오랜 세월을 수행하며 깨달았소. 언어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이 흐려지면 말도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인연이 무너지고 인연이 무너지면 결국 삶도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맑히면 말도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인연이 살아나며 인연이 살아나면 삶은 다시 힘을 얻어 피어나게 되어. 그러니 언어는 곧 삶을 움직이는 첫걸음이자 가장 가까운 수행의 도구라 할 수 있소. 그대여, 나는 그대가 이제부터라도 입술 위에 오르는 말을 살피기를 바라오. 부정 대신 희망을, 원망 대신 책임을, 욕설 대신 존중을 택하시오. 그대가 오늘 심은 언어의 씨앗이 내일 그대의 운명을 이끌 것이오. 나는 늘 이렇게 믿소. 말은 남을 향해 흘러가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가 언젠가 그대의 거울이 되어 다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러니 맑은 말을 심고 따뜻한 말을 나누며
자비로운 말을 택하시오. 그것이 곧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길이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소.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길이다. 그러니 빛을 말하고 빛의 길을 걸으라. 부디 그대의 언어가 등불이 되어 그대의 삶과 인연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까지도 맑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